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릴 때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싱글 링크드 리스트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럼 뒤에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가 나올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앞에서 그러면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더블 링크드 리스트가 나왔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체적인 링크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체 링크에서 맨 마지막을 딜리션 할 때 테일이라는 포인트를 갖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순회를 거쳐서 맨 마지막에 이게 테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았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테일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 앞에서부터 다시 순회를 해서 맨 마지막을 찾아야 됩니다. 딜리션 하려면 정확하게 맨 마지막과 맨 마지막 앞에 것 두 개를 찾아야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전체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 이유 때문에 더블 링크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편하게 필요하면 뒤에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거꾸로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그만큼 뭔가 오버헤드가 더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링크 리스트는 기존에 있던 싱글 링크 리스트와 다른 건 뭐냐면 노드의 구성이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엘리먼트와 넥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이 더블 링크 리스트는 프리비어스와 넥스트, 엘리먼트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집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먼트 하나의 데이터와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는 이 세 개의 엘리먼트, 세 개의 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노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그림이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자, 싱글 링크 리스트는 헤드에서 시작했죠. 그죠? 그런데 더블 링크 리스트는 반대쪽 끝은 널이 아니라 트레일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헤더, 맨 뒤에는 트레일러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포지션하고 있고 이 여기서부터 각각이 연결돼서 모든 노드들이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전에보다 50%더 많이 쓰죠. 전에는 두 개 있던 거를 세 개를 썼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엘리먼트가 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문자가 아니라 그림과 같이 큰 데이터가 들어가면 프리비어스와 넥스트에 해당되는 주소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됩니다. 즉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엘리먼트가 작아지면 이 주소에 해당되는 두 개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주소 공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링크를 양쪽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링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옛날에는 사실은 그 C 언어나 이런 그 우리가 실제 포인트를 직접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더블 링크 리스트 구현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 링크를 관리하고 주소를, 그 주소 포인터를 관리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이도의 어떤 프로그램 스킬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모든 언어들이 콜 바이 레퍼런스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비교적 쉽게 구현을 하고 또 쉽게 사용하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링크 리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자, 모든 엘리먼트들은 중간에 있고 그 앞에 노드를 가리키기 위해서 프리비어스가 있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기 위해서 넥스트가 있는데 이 넥스트하고 프리비어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맞잡고 있는 거죠. 즉 우리네가 전에 있던 싱글 링크 리스트를 우리가 줄을 세운 다음에 학생이 앞에 있는 친구의 등을 잡고 있는 형태가 싱글 링크 리스트라면 이 더블 링크 리스트는 양쪽으로 친구의 손을 잡고 있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전달했을 때 양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우리가 노드들의 연결 관계로 그려져 있고 각 노드들의 엘리먼트들은 우리가 형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선 사진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태로든 헤더로부터 트레일러 사이에 존재하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두 개를 바꾸는 것도 수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먼트만 넣는 게 아니고 엘리먼트에다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먼트에다가 링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걸 좀 더 변형시켜서 프리비어스 넥스트가 아니고 탑 바텀에서 위아래에 링크를 더 걸어서 이게 1차원적인, 그러니까 선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평면 구조처럼 더 복잡한 형태의 링크리스트 만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더블 링크리스트만 보게 되면 양쪽으로 손을 잡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스페셜하게 트레일러고 헤더라는 걸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트레일러하고 헤더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원래 트레일러와 헤더는 맨 끝에 있어서 자, 여기가 끝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 여기가 시작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트레일러나 헤더를 만약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한쪽만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헤더에서 시작을 해서 트레일러까지 검색을 한 다음에 트레일러의 주소를 가지고 내가 여기가 원래 트레일러가 있던 자리야 라고 해서 복원해낼 수도 있고, 거꾸로 트레일러로부터 헤더에 대한 주소를 찾아가지고 복원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대처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넣어볼게요. 그죠? 뭘 넣냐? 데이터에다가 이 더블 링크 리스트에서 인서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노드는 Q라고 하는 노드가 되겠고요. 자, Q 노드 바로 앞에 있는 노드는 P 노드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넣고 싶은 건 P 노드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앞에서 싱글 링크스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먼저 뭐죠? 자, 노드를 생성합니다. 자, 노드에 다 널인 상태로 생성을 합니다. 자, 노드의 데이터 X, 여기는 X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X라는 값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X에다 넣은 다음에. 자, 그 전에 그럼 P하고 P 다음에 있는 걸 끊을까요? 아니죠. 제가 양다리 정책을 먼저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가 갖고 있는 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P의 next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C 데이터가 있는 노드의 주소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P의 next를 어디다가 카피를 하냐면 Q의 next에다 카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피예요. 지우는 게 옮기는 게 아니고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C의 previous에 대한 주소, 즉 P를 가르치고 있는 주소인데 이 주소는 Q의 previous에다가 카피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과 같은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Q 노드는 지금 보시면 Q 노드는 양쪽에 P에도 걸쳐 있고 데이터 C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에도 걸쳐져 있고, 자, P도 C와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노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양다리를 먼저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자, P의 next를 어디로? Q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자, C의 previous를 Q로 바꾸는 작업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실은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 여러분 잘 보셔야겠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새로 만들어진 Q라는 노드가 양쪽으로 먼저 커넥션을 먼저 잡고, 자, 단단하게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카피를 이뤄서 맨 아래와 같은 PQ가 연속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자, 헤드와 테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헤드와 테일도 이거와 동일하게 동작시키면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맨 끝에 있는 게 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끝나는 거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맨 마지막에 있는 트레일러라고 하는 놈과
맨 마지막에 C 노드에 있는 거하고 둘 사이에서 입력을 하더라도 둘 사이에서 관계는 이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고요. 헤더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끝에 있는 걸 지우거나 맨 끝에 있는 걸 입력을 하더라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더블 링크드 리스트는 모든 노드에서 딜리트와 인서션이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딜리션은 맨 마지막에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 노드와 D 노드에서 각각의 P라는 값이 있었는데 P 노드를 지금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양쪽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를 걸쳐서 자, P 노드가 갖고 있는 next는 트레일러로 해당하는 거고요. previous는 C 노드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사된 상태, 원래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원래 P previous를 갖고 있던 데이터를 즉 C 노드의 next에 대한 거를 트레일러로 바꿔주고 트레일러의 previous를 C 노드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원래 P 노드로부터 연결되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만든 다음에 자, 연결고리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P를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아래와 같은 구조의 더블 링크드 리스트가 구성이 되고 이러면 딜리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링크 관계만 잘 따라가면 딜리션하고 인서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인서션 하거나 딜리션 했을 때 쉽게 구현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더블 링크드 리스트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파이썬으로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했을 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코드는 더 짧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링크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뭐 했습니까? 인서션하고 딜리션을 헤더, 테일, 미들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했었지만 여기는 두 개만 정의해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더블 링크 리스트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엘리먼트 n개를 가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메모리 스페이스는 비고 n만큼을 가지게 되고요. 각각 위치에서 어떤 값을 뭔가 인서션 하거나 딜리션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의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은 비고 1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거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죠? 효과적인 건 틀림이 없는데 대신에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메모리 공간을 그만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왜? 주소를 위해서 썼던 기본적인 볼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데이터가 작다 그러면 굳이 더블 링크 리스트를 안 쓰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더블 링크 리스트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지셔널 리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지셔널 리스트를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부터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끝과 처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만 넣는 게 아니고 포지션 정보를 만약에 같이 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의 데이터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트레이를 놓는 거예요. 트레이를 놓고 트레이에다가 거기다 데이터를 하나씩 실어 두는 거, 트레이 번호가 앞에 붙어져 있는 이런 형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여러 대 있을 때 여기는 포르쉐가 있고 테슬라가 있고 롤스로이스 있고 BMW 차량이 있는데 내가 차량마다 뭔가 칠는 방식이 달라서 좀 다르게 놔야 돼. 그래서 포지션에다가 번호를 붙여놓는 거죠. 자,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4번에는 BMW만 실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5번에도 BMW만 실어.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놓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포지션을 쭉 찾아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BMW만 실거나 아니면 순서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찾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그 리스트 인덱스 값을 따로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포지셔널 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 링크 리스트를 이용해서 포지셔널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바뀌거나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하나가 비우거나 아니면 새로 뭐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인덱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뭔가 찾거나 했을 때 다 뒤지기보다 몇 개를 점프할 수 있으면 빠르게 데이터 안 보고 점프해서 다음을 보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포지셔널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블 링크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해서 다른 형태의 데이터, 다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많은 자료 구조에서 더블 링크 리스트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주소 공간을 더 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포인터를 가지고 장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인터를 가지고 원래는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긴 한데, 이 포인터를 잠깐이라도 잘못 쓰면 전체 시스템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인터를 안 쓰려고 하는 게 옛날에 성향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잘 쓰지 않는 게 통상적인 부분이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쓰는 형태가 됐고, 또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더블 링크 리스트의 어떤 형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포인트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어드레스 관리하는 거나 실제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포인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포지셔널 리스트를 쓰고 있고 뭐를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리스트나 더블 링크 리스트나 싱글 링크 리스트나 더블 링크 리스트를 잘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실제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포지셔널 리스트를 쓰게 되면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찍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지션 P에 있는 값을 찾아내는 게 P 엘리먼트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BMW를 찾고 싶으면 BMW가 저장되어 있는 포지션에 바로 직접적으로 인덱싱해서 가져오는 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얘가 포지셔널 액세스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걸로 정의가 되는데, 뭐 first, last, before, after, 즉 이거의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뒤에 있는 게 뭐냐, 더블 링크 리스트 갖고 있는 특징을 거의 그대로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크게 무방이 없습니다. 자, 업데이트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구현되는 것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대신에 이거는 포지셔널 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스페셜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서 이너리턴스 받아가지고 추가 확장하는 개념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리스트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리스트에서 링크드 리스트로 이어졌고, 링크드 리스트에서 더블 링크드 리스트, 그 다음에 보신 거죠. 포지셔널 리스트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쫙 봤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레이 기반의 리스트가 제일 효과적이다. 자, 어레이 기반의 리스트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빈 공간 없이 순차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내가 연속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모리가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책에서 메모리를 새로 할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블링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크기만큼을 더 받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을 정해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고, 이런 과정에서 메모리를 늘리는 과정이 이어지면 전체적으로 카피하는 오퍼레이션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레이 기반의 리스트를 쓸 때는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쓸 건지 우리가 충분히 잘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도 중간중간에 계속 변화가 있는 형태의 리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어레이 기반의 리스트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어레이 기반의 리스트를 개선한 게 링크드 리스트고,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빼거나 더 많이 늘어났을 때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서 짜투리들을 모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메모리도 훨씬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단점은 얘가
포인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어쨌든 데이터 이외에 포인터, 즉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의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비고 로테이션으로 표현할 때 비고 N과 비고 1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작은 형태의 오버헤드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쓰이고 있고요. 실제 시스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만약 이미지 처리처럼 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때 어레이 기반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받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512바이고 512의 이미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12바이트 곱하기 512바이트. 근데 만약에 한 픽셀이 RGB 3바이트다. 거기에 3을 곱하는 형태만큼의 사이즈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시스템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연속된 주소 공간이 비어 있는 걸 찾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적으로 할당하고 반납하고 이걸 반복하는 형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보다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일종의 파티션을 나눠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정보를 좀 나누거나 아니면 동적으로 동작하기보다는 좀 더 이게 다이나믹하게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메모리를 새로 얼로케이션 해주고 반납해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메모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공용으로 쓰고 있는 힙이나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서 데이터를 빌려다가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형태의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공간하고 다시 연결을 걸어서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싱글 링크스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연결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면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쓰셔야 되고 자, 더블 링크를 쓰시면 자, 나빠지는 건 당연하게도 어드레스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 라는 부분이고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서 넣고 빼고를 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수행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나 다른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의 서브 모듈로 또는 나만의 데이터 스트럭처로 구성을 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가 되었는데 자, 이렇게 리스트가 정리가 되면 뒤에서 이제 트리나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는 개념에서 이 리스트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서 활용하게 되니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꼭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